노동법 실무. 대법원의 근로자 파견 구별 기준 제시 이후 유사 사건 판결 동향 정리. 중앙경제 이슈앤 리포트. 2017년 5월 30일자 내용입니다. 작성 배경. 국내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의 생산 공장에 있어서 최소한 원재료가 생산 라인에 투입되기 이전의 단계, 그리고 생산이 완료된 이후의 검사, 포장, 단순 수정, 그리고 정비 및 물류 등 비핵심 업무는 이미 도급 또는 위탁의 형태로 대부분 아웃소싱되어 있는 현실이다. 즉, 실제 생산 라인 외에는 외주화가 대부분이라는 것인데, 그 때문에 도급과 근로자 파견의 명확한 구분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 파견을 구별하는 5가지 기준과 함께 기준 제시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판결들을 월간 노동법률 2017년 5월호에 실린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영로 변호사의 기고를 인용하여 정리했다. 1. 근로자 파견을 구별하는 5가지 기준. 대법원은 2015년 2월 26일에 도급 위탁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을 구별하는 5가지의 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그 5가지 기준은 이렇다. 첫째,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둘째,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셋째,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넷째,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다섯째,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하였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도급사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지, 원사업장 근로자와 도급 근로자들이 같이 일하거나 같은 일을 하는지, 도급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여하는지, 도급사가 실체가 있고 맡은 일의 전문성이 있어서 그것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에 도급사의 실체가 있는지와 독립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2. 기준 제시 이후 유사 판결의 결론. 대법원이 앞서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이후에도 유사한 사안에서 그 결론을 달리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안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어떤 사건이 파견으로 판단되고 어떤 사건이 도급으로 판단되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했던 근거가 무엇이냐일 텐데, 결론은 다르더라도 그 판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보여진다. 뒤에서는 가장 최근의 사건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살펴보겠다. 3. 최근 판결 분석. 대상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년 4월 7일, 선고 2016나 11,051 판결이다. 도급사 근로자인 원고의 주장은 이렇다. 피고, 즉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한 피고 원청업체의 노무된 기관에 불과해 피고와의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하청업체 및 원고들 사이의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이 정한 바에 따른 고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1차적으로는 하청업체의 실체성을 부정하였고 2차적으로는 하청업체의 독립성을 부정하면서 위장 도급임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판결문을 자세히 보자. 4. 판결 요지. 1. 원고들은 원청업체가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서
관리구역 출입 및 작업 관리, 제어 및 세정을 하는 원자력 방호 분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을 하는 분야, 방사선 측정 및 계측 장비 운영을 하는 보건물질 분야 및 품질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했다. 이 발전소 내의 현장 사무실에 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과 원고들이 상주 근무하나 1.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시행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점 2.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외 전력, 용수 등의 사용량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점 3. 하청업체의 자체적 통근 버스 운영, 별도의 취업 규칙 제정과 시행 및 독자적 징계 및 포상 등에 비추어 보면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하청업체가 독립성도 있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노무의 독립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3.1.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하청업체와 피고 사이의 위탁 계약상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정 경력 및 업무 능력 평가에 합격한 사람들만 수행할 수 있어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되며 원고들과 달리 피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는 총괄적 감시와 관리로 구별된다는 점 2. 원고들의 업무 조편성 및 근무 투입 시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별도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 체결, 예비 대체 인력의 투입, 그리고 교육, 훈련 및 근태 관리 등은 하청업체가 직접 한다는 점 3. 원고들과 피고, 소속 직원이 한 조로 편성되는 경우가 없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청업체의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도 없다는 점 4.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 감독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일부 사실관계는 정상적 업무 수행 방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업무 분량을 통보하면 하청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위탁 계약의 조항은 도급 계약상의 적법한 권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고 하였다. 대법원이 제시한 5가지 기준은 사실 그전부터 하나하나씩 전부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으로 제시되던 것들이고 이후에도 그 기준들에 따라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 일선에서 도급 업체를 관리하시는 분들, 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판결문에서 파견임을 부정하고 도급을 인정한 근거가 되는 사실들이 사내 하도급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